이건 말도 안 되는 날강도짓이다. 중국의 바둑기사 커제가 반칙패를 당하자 경기를 지켜보던 중국의 한 기원에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비난하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 치졸한 방법을 썼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의 바둑 칼럼니스트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20년 동안 세계 바둑계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바둑의 적이다. 커제를 모욕한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중국 언론들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바둑 보이콧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그날의 충격적인 광경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에이저 세계기전 기왕전에서 한국의 변상일 구단과 결승전을 치렀어요. 그날 커제는 사석 관리라는 경기 규칙을 2번이나 어기는 실수를 저지르며 반칙패를 당하게 되죠. 중국 측에서는 곧장 항의를 하며 경기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판정에 번복은 없었어요. 메이저 세계 기전 결승전에서 반칙패가 나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회장은 혼란스러웠죠. 커제가 실수한 이 룰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되어 왔고 경기 시작 전에도 이미 충분한 공지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날강도짓이다. 한국은 세계 바둑을 망치고 있다며. 경기를 지켜보던 중국의 한 기원에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20년 바둑 칼럼니스트 생활 동안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커제의 반칙패는 한국의 치졸한 음모다라며 중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분노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제가 발표하려던 세계 바둑의 미래 강연은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의 SNS에서는 순식간에 한국 바둑 보이콧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연일 한국 바둑계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들은 한국 기사들의 SNS 계정에 협박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바둑의 적이다. 커제를 모욕한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김치나라의 마술 같은 조작극이다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바둑 황제 커제가 한국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반칙패 당한 것. 이 사건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 심판진의 판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석 관리라는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 세계 최강자를 실격시키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중국 바둑은 4,000년 전통을 가진 예술입니다. 한국의 규칙으로 우리를 재단하지 마십시오라며 중국 측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왜 세계대회에서 한국식 규칙을 고집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취재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바둑 규칙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4,000년 바둑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놀라운 발견의 기록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세계 바둑계를 취재해온 바둑 칼럼니스트이고 특히 중국 바둑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둑의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한국 바둑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바둑이 인기가 많은 종목도 아니고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중국 바둑의 전통과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믿었습니다. 매년 중국을 방문해
그들의 바둑 철학을 전파하는 칼럼을 써왔고 덕분에 중국통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하지만 모든 것은 그날 한국에서의 결승전 이후로 바뀌게 되었어요. 커제의 반칙패. 이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커제가 판정패를 당한 후 중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중국 바둑협회도 성명을 올렸지만 판정의 번복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국 심판진의 판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석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세계 최강자를 실격시키다니요. 너무 경직된 규칙 적용이 아닌가 생각했죠. 하지만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첫날,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원의 작은 도장에서 한 노사범이 어린 제자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있었죠. 자, 이게 바로 예의란다. 상대방의 돌을 소중히 다루는 것. 이것이 바둑의 기본이지.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바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국 바둑계 취재를 이어가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조훈현의 혁신적인 바둑 이론, 이창호의 끝없는 자기 관리, 그리고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거둔 유일한 1승의 진정한 의미까지. 이들에겐 단순한 게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둑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특히 이세돌의 알파고전은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사패 속에서 거둔 1승.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인간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죠. 아무리 초창기 버전이었다고 하지만 인공지능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1승을 거둬낸 그 당시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이 있었죠. 이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커제의 반칙패가 단순한 규칙 적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둑을 대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철학이 담긴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변화를 모든 사람이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바둑계는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미국의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세뇌됐다며 비웃었죠. 그래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바둑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바둑이 왜 특별한지를요. 이제부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을 하나하나 밝히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기가 아닙니다. 세계 바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충격적인 발견의 기록입니다. 마이클 브라운 씨군요. 저는 한국기원의 홍보팀의 팀장입니다. 한국기원의 담당자분이 직접 저를 맞이해줬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커제의 반칙패, 당신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한국 바둑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저를 한국기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년의 기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엄격한 예의를 지키며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돌을 소중히 다루고 착점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 바둑의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삶의 철학이자 예술이죠. 팀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바둑을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만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도장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연구하는 젊은 기사들을 만났습니다.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대패배했습니다. 하지만 1승이라는 큰 성과를 남겼죠. 그 한 번의 승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과 도전 정신의 가치를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어진 취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바둑계가 지켜온 엄격한 규율과 예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둑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철학이었죠. 커제의 반칙패도 새로운 시각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닌 바둑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 바둑계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변화를 모두가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저를 한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했고 미국의 동료들은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며 우려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제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바둑을 두나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바둑을 취재해왔지만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국 바둑이 가진 특별함을, 그리고 제가 왜 이토록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한국 기원에서의 첫날, 저는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온 전통입니다. 한국 기원의 역사관에서 만난 김영호 큐레이터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조훈현의 승부수부터 2016년 이세돌의 알파고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한국 바둑의 역사가 빼곡히 전시되어 있었죠. 우리는 단 한 번도 규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김 큐레이터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제 생각이 얼마나 천박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안내한 곳은 기원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제자가 실수로 바둑돌을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모든 훈련이 멈췄고 그 아이는 즉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돌을 소중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승은 아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죠. 바둑돌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란다.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시작해보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바둑의 규칙과 예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수련이었죠. 더 놀라운 발견은 계속됐습니다. 대국실에서는 세계 최정 상급 기사들이 치열한 대국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는 초심자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매수를 둘 때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의, 돌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 그리고 승패를 떠나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커제의 반칙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김 큐레이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사석 관리 규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바둑은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다듬는 도구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창구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바둑을 취재해왔지만 이런 깊이 있는 통찰은 처음이었죠. 하루 종일 한국 기원을 취재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바둑과는 달랐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패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했죠.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가장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팀장님이 저를 작은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기보들, 그리고 그 앞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있는 젊은 기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과거의 모든 기보를 모아놓고 대국을 연구하는 특별 연구실입니다. 벽에는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상대한 역사적인 대국의 모든 기보도 있었죠. 사패의 순간들, 그리고 그 유일한 1승의 순간까지. 모든 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매일 연구합니다. 패배조차 소중한 가르침으로 삼는 것,
그것이 한국 바둑의 정신이죠. 젊은 기사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패배한 대국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패배했다고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세돌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나의 패배가 미래의 누군가에게 빛이 되길 바라며. 패배 직후 남긴 이 한 문장에서 저는 한국 바둑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승리만을 좇지 않고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그들의 자세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전통입니다. 팀장님이 가리킨 곳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연구 기록, 실패의 순간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끊임없이 도전하죠. 그것이 바로 한국 바둑의 힘입니다. 그의 말씀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커제의 반칙패를 둘러싼 모든 논란이 새롭게 보였죠. 한국 바둑계의 엄격한 판정은 단순한 규칙 적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둑의 가치를 지키려는 진정성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 젊은 기사가 울면서 기보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닌 깊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토록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팀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둑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변화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에 한국 바둑의 진실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썼습니다. 커제의 반칙패를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고 한국 바둑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죠. 하지만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배신자. 한국에 매수된 기자. 더 이상 객관적인 평론가가 아니다. 중국 바둑계는 저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고 미국의 동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제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멘토였던 윌리엄 교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자네가 이럴 줄은 몰랐네. 중국 바둑의 가치를 저버리다니.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깨달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거든요. 한국 바둑의 정신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선 인간 정신의 수련입니다. 규칙과 예의는 그 정신의 근간이며 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제 두 번째 기고문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했거든요. 그들이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규칙을 고수하는 이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 이제야 저는 이해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반발이 있지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한국 바둑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게임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기계 시대에 맞서 우리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중국인들의 수많은 반발 속에서도 저는 칼럼을 계속 작업해 나갔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분노는 당분간 사그라들기 힘들 것 같았어요. 한국 보이콧까지 들먹거리며 비난의 강도가 점점 세져갔죠. 하지만 무지성의 비난은 멈추고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승리를 넘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커제의 반칙패로 시작된 논란은 당분간은 많은 말들이 오가겠지만 저는 더 큰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 바둑의 정신이라는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칼럼은 단순한 바둑 이론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철학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패배가 승리보다 값진 법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승리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바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품격입니다.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한국 바둑의 진정한 모습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 바둑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인지를 말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 기원을 찾습니다. 더 이상 취재를 위해서가 아닌 한 명의 제자로서입니다. 이제 진정으로 바둑을 이해하게 되셨군요. 팀장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제의 반칙패를 비난하며 이곳을 찾았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바둑에서 느꼈던 철학, 가치들이 한국인들의 기본 정신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동방에이지국이라 불리며 예를 갖춘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배려심이 많고 예의가 매우 바른 듯 보였어요. 특히 카페나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은 저를 충격받게 했죠. 미국 같았으면 사람 없이 물건만 있으면 그건 훔쳐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지나가다가 지갑 같은 걸 떨어뜨려도 바로 쫓아가서 주인을 찾아주곤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한국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런 정신이 한국 바둑의 본질 속에 녹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정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의 상징인 것이죠. 마이클, 당신은 이제 진정한 한국의 바둑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네요. 팀장님의 이 말씀은 제 인생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바둑은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의 승패를 넘어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매일 아침 한국 기원의 도장에서 울리는 대국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진정한 바둑의 길을 찾았다고, 그리고 그 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바둑은 인생과 같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규칙을 지키며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바둑이 가르쳐준 이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남을 베끼고 까내리는데 연연하게 아니라 오래된 문화를 더욱 가치 있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에 더욱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사가 오래되었다고만 해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만들어내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 가치에 집중하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커제의 실격패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분노에 찬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스스로 문화를 없애놓고서는 바둑의 전통, 역사를 운운하며 무지성으로 비난만 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기네들이 한복, 김치 등 우리의 전통 문화를 훔쳐갔을 때는 조용하더니 자기네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고 일어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해 보이네요. 이래서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러모로 많이 침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흔들려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반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아리랑 튜브